안녕하세요. 노알람 이덕준 후무사입니다. 제3자에게 도급을 주는 회사는 내부의 안전보건 체계 구축이나 안전보건 교육 등 안전보건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지만은 위험 작업이 많은 사업의 경우 특히 제3자인 수급인의 안전에 관한 능력과 노력이 없이는 산업재해 예방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하는 경우에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급인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하는 경우에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 기준과 절차에 대해서 마련하도록 하고 있고요.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 비용에 관한 기준,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제도로 이루어지는지 반기에 1회 이상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급인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능력과 기술을 평가하도록 한 이 부분은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단순히 기술력이나 가격 경쟁력이 있는 업체보다는 안전보건에 관한 역량이 우수한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상 수급인 선정에 대한 부분은 새로 도입된 것은 아니고요.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적격수급인 선정 의무가 구체화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급인에게 부여한 중대한 의무인 도급, 용역업체의 안전보건 수준 평가 기준과 절차에 대해 아쉽게도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도급인이 수행해야 할 구체적인 평가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급인 사업주는 당해 사업장의 특성이나 규모, 업무의 내용과 속성이나 작업 장소 등 구체적인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자유롭게 평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수밖에 없는데요. 다만 이러한 평가 기준과 절차는 안전보건에 관한 역량을 판단하는데 적합한 사항이어야 하는데요. 저희가 컨설팅을 했던 업체를 기준으로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 수급인의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 체계가 구축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부분, 법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보건관리 규정이 있는지 뿐만 아니라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될 것 같고요. 작업 절차 준수 여부, 안전보건 교육에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 특히 일반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유해 위험 작업이 있는 경우 특별 안전보건 교육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유해 위험 작업에 들어오는 비정규직이나 일용 근로자처럼 단시간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이 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 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위험성 평가 실시 여부 및 위험 요인을 감소하기 위한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잘 하고 있는지, 그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현황이나 그 밖에 도급받은 업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조치 능력과 기술 역량에 관한 항목 등을 평가 기준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관련해 최근 고용노동부에서는 도급 용역업체의 안전보건 수준 평가 기준을 안전보건관리 체계, 안전보건관리 계획으로 구분하여 예시안을 제시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 비용은 수급인이 사용하는 설비나 시설, 장비 등에 대한 안전 및 보건 조치에 필요한 비용으로 볼 수 있는데요. 실무에서는 종사자의 개인 보호구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필요한 비용도 이에 포함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 비용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은 자의 작업 수행 과정에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관리 비용이므로 도급계약 원가에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도급 금액 이외에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 비용이 아닌 점은 중처법 위반 시에 도급인 형사처벌이라는 법 구조상 아쉬운 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정하고 있는 공사기간, 건조기간은 안전보건에 대한 독립적인 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단순히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공사기간이나 건조기간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종사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충분한 작업기간을 고려한 계약기간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9조에서도 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 변경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산업안전보건법이 건설공사 발주자나 건설공사 도급인에게만 적용되는 것과는 달리 중대재해처벌법은 건설업과 조선업에 대해 적용됩니다.
그럼 도급인은 어떻게 수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능력과 기술을 가진 업체라는 것을 평가할 수 있을까요? 앞에서 살펴봤던 예 중 몇 가지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업 절차 준수 여부라는 평가 기준을 두었다면 수급업체에게 작업 계획서 또는 작업 절차서의 제출을 요구하고 관계 변명에서 정하고 있는 적격 작업자가 작업을 수행하는지, 작업 계획서가 산업안전보건관계법령 및 안전관계법령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주변의 위험을 또는 위험 작업 표시 및 작업 통제는 법에 맞게 정하고 있는지, 신호수와 신호체계, 무선 상태, 이상 유무 등과 같은 작업의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라는 평가 기준을 두었다면 수급업체가 소속 근로자에게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를 안전보건 교육 자료, 교육 일지, 교육 실시 사진 등을 확인하여 점검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발생 현황이라는 평가 기준을 두었다면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할 수 있는 산업재해율 확인서,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할 수 있는 산재 요양 승인이나 반려 여부 확인서를 통해 수급업체의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점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검을 통해 수급인이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추었는지 판단하고 안전보건 확보가 이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업체와는 도급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늘은 조급 용역 위탁 시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분들은 유튜브에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블로그에 들어오셔서 내용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